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도슨트 배지를 꽉 쥐었다. 오늘따라 특별전 마지막 해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수진은 전시장 구석에 숨겨진 벤치에 몸을 기댔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문자 하나. 축하해요, 김수진 씨. 정규직 큐레이터 합격입니다. 드디어 5년간의 계약직 생활이 끝났다. 그런데 왜 기쁨보다 쓸쓸함이 먼저 밀려오는 걸까? 축하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지난 1년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일까?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몸은 이곳 미술관에 있지만 마음은 1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29, 미술관 계약직, 해설사였던 그 시절. 매일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갈 때였다. 연말이면 찾아오는 계약 갱신의 불안함, 그리고 30을 앞둔 초조함까지. 주말이면 혼자 전시회를 찾아다니거나 한강변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던 그녀는 무언가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수진아, 내가 다니는 러닝 크루 한번 와볼래?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람도 만나고. 넌 좀 좁은 세상에 갇혀 사는 것 같아. 대학 동기 민지의 권유로 찾아간 한강 러닝 크루. 처음엔 어색했지만 달리는 내내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준 남자가 있었다. 쾌활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의 그 남자는 첫날부터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다. 처음이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첫날은 도중에 3번이나 쉬었다니까요. 제 이름은 태민입니다. 고태민. 그날 저녁 크루 단체 모임이 끝난 후 태민은 수진을 따로 불러 카페에 앉았다. 미술 이야기를 하는 수진의 눈빛이 반짝인다며 그 열정이 아름답다고 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을 이야기하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태민의 모습에 수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아, 그리고 혹시 주말에 시간 되면 자전거 타러 가실래요? 제가 한강 자전거 코스 중에 멋진 데를 알거든요. 3번의 데이트 후 태민은 수진의 손을 잡고 고백했다. 33살 건축사무소 팀장이라는 그는 안정적인 직업과 따뜻한 성격으로 수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수진은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 미술관 정규직과 결혼, 그리고 작은 집. 그때는 몰랐다. 그 꿈의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6달이 흘렀다. 수진과 태민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함께 다니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며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태민은 바쁜 건축 프로젝트 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 수진의 해설을 들으러 미술관을 찾았고 수진은 태민의 건축 스케치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둘은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었다.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경주에 다녀올래?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시거든. 태민의 제안에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경주행 기차 안에서 태민은 계속 부모님 자랑을 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여유롭게 지내시는 부모님, 넓은 정원이 있는 집,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성격까지.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특히 어머니는 내가 미술관에서 일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셨어.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실걸. 경주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간 곳에 태민의 부모님 집이 있었다. 예상대로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의 중년 부부가 맞이했다. 아이고, 수진이구나. 태민이가 사진 보여줬을 때부터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 어서 들어와, 밥 먹어야지. 태민의 어머니 경숙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식사 중에도 경숙은 몇 번이나 수진의 직업에 대해 물었고 계약직이란 말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태민의 아버지 형석은 말이 적었지만
가끔 수진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했다. 수진아, 저기 방에서 좀 쉬었다 와. 우리 태민이랑 얘기 좀 하게. 경숙의 말에 수진은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손님방인 듯 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책장에는 어린이 동화책이 꽂혀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장난감 상자가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서랍을 열어보니 아이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한 건 벽에 걸린 사진. 태민과 닮은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태민의 조카인가? 하지만 태민은 형제자매가 없다고 했는데. 저녁 식사 후 태민과 둘이 산책을 나갔을 때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집에 있던 장난감이랑 아이 사진은 뭐야? 태민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사촌 동생 아들이 자주 놀러와서 그래. 귀여워서 사진도 걸어놨어. 태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생겼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던 수진은 우연히 태민과 경숙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엄마, 제발 주의해.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언제까지 숨길 거니? 결혼하면 어쩔 건데? 수지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귓가에 맴도는 그 대화를 지울 수 없었다. 숨긴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태민에게 다시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막상 전화가 오면 평소처럼 다정한 태민의 목소리에 의심이 흐려졌다. 어쩌면 별것 아닌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태민은 프로젝트로 바빠 주말 데이트도 자주 취소되었다. 수지는 그 시간에 미술관 정규직 시험 준비를 했다. 서로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전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수진이 막 퇴근하려던 때였다. 저기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미술관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수진을 불러 세웠다.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30대 중반 여성.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고태민 씨와 결혼하신다면서요? 수지는 당황했다. 태민이 프로포즈한 건 아직 아니었다. 물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중이었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아직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닌데요. 어떻게 저를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태민 씨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진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봉투 안에는 태민과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경주에서 본 그 아이였다. 지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태민 씨의 전 연인입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지금 5살이고 이름은 태호예요. 태민 씨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죠. 수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말씀을? 당신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2년 전 태민 씨와 헤어질 때 아이 양육권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태민 씨와 부모님이 법적으로 저를 압박했죠. 이제야 변호사를 구해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아이 엄마인 척 해주길 바란다고.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태민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니. 그래서 경주에 데려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준 건가? 미리 적응시키려고? 거짓말이겠죠? 태민 씨가 그럴 리가. 당신은 계약직이라 불안하다고 했죠? 정규직 시험 준비 중이라고도 들었어요. 태민 씨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안정을 원한다는 걸.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걸 이용할 거예요. 마치 저에게 했던 것처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지연의 말과 경주에서의 기억들이 뒤섞였다. 장난감 상자, 아이 옷, 벽에 걸린 사진.
언제까지 숨길 거니라는 경숙의 말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태민에게 전화했다. 태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만나서 얘기하자.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태민은 수진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해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요새 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수진은 곧바로 지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런 여자 만났어? 내 전 여자친구 맞긴 한데 정신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나를 스토킹했어. 그럼 아이는? 태호라는 아이는 누구야? 태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화를 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야. 아이고 뭐고 없어. 그냥 미친 여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수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태민에게 내밀었다. 경주 지벽에 걸려있던 그 사진이었다. 태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내가 설명했잖아. 사촌 동생 아들이라고.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경주에 가자. 부모님께 직접 물어볼래.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갑자기 왜? 부모님도 바쁘시고. 이번 주말에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틀 후 수진과 태민은 다시 경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태민은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진은 창밖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게 오해였기를 바랐다. 집에 도착하자 경숙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머, 갑자기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니.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작은 발소리와 함께 남자아이가 달려왔다. 태민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품에 안겼다. 아빠, 드디어 왔다.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모 누구야? 새 엄마야?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경숙이 황급히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태민을 향해 돌아섰다. 태민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아, 내가 설명할게.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태민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들어봐. 내가 말하려고 했어. 적당한 때를 찾고 있었을 뿐이야. 수진은 차갑게 팔을 빼내며 말했다. 그 적당한 때가 언제였는데? 결혼한 다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아이의 새 엄마 역할을 하게 된 다음? 경숙이 다가와 다급하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가 다 설명해 줄게. 태호는 정말 착한 아이고 너도 금방 좋아하게 될 거야. 태민이 이제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외침이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아이의 진짜 엄마까지 속여가며 제게 새 엄마 역할을 맡기실 생각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분노, 배신감,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태민이 다가오려 했지만 수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다 계획된 거였어? 그래서 처음부터 날 선택한 거야? 미술관 해설사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30 직전이라 결혼에 조급할 것 같아서 내가 아이 있는 남자를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숨긴 거고. 태민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야, 진심으로 널 좋아해서. 그 진심이라는 게 뭔데?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지. 수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태민이 급하게 쫓아와 문을 막았다.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정말 널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수지는 태민을 밀쳐냈다. 사랑?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짜 사랑은 속임수로 시작하지 않아.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경주역으로 향하는 내내 수지는 울었다.
태민에게서 오는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태민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직접 미술관까지 찾아왔지만 수지는 동료들에게 부탁해 만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지는 태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리고 태민의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에 태민의 어머니 경숙이 미술관 앞에 서 있었다. 피하려 했지만 경숙이 앞을 가로막았다. 수진아, 좀 앉아서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마지못해 근처 카페로 들어간 수진. 경숙은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태민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그냥 이러시려고 찾아오신 거면 저 가보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경숙이 손을 잡았다. 아이 하나 있는 게 뭐가 대수니? 요즘 세상에 재혼도 많은데. 태우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너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숙을 바라봤다. 그게 다예요? 제가 좋은 대체 엄마 후보라서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계약직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을 테니까. 태민이는 아이 양육비도 감당해야 하고. 그 순간 수진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까지 떠안을 사람으로 보이셨다고요? 게다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여자의 권리는요? 경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에 대해 수진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이다. 그 여자? 태우 엄마? 걔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태민이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여자에게 아이를 빼앗은 거잖아요. 법적으로 압박해서. 경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넌 그 여자 말만 듣고 우리 가족을 판단하는 거니? 그 아이는 태민이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 키우는 게 당연하지. 수지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경숙의 말에서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 태민과 그의 가족은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마치 지연을 이용했던 것처럼. 태민 씨가 저한테 아이 얘기 안 한 것도 다 어머니의 계획이었죠? 내가 그랬지. 처음부터 얘기하면 도망갈까봐. 젊은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 독신 남자만 찾지. 아이 있는 남자는 꺼려하고. 경숙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근데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30 넘으면 시집가기 힘들어. 태민이 같이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수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당신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태민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이용했죠. 제 나이, 제 불안정한 직업, 제 외로움까지 다 계산에 넣으셨겠죠?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태우가 불쌍해요. 진짜 엄마를 만날 권리가 있는데. 앉아. 내 말 다 안 끝났어. 경숙이 소리쳤다. 그 순간 수지는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창피함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경숙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왜요? 더 무슨 말씀하실 건데요?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계약직 해설사 주제에 태민 같은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이 있는 남자를 거부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카페 안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제가 말해줄게요. 저는 태민 씨를 사랑했지만 이제 끝났어요. 당신들 가족의 거짓말과 계산 때문에. 그리고 제 나이가 어떻든, 제 직업이 뭐든 저는 속임수로 시작하는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경숙은 수진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빠르게 물러섰다. 그리고 지연 씨에게 전해주세요.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테니 연락하라고. 태우는 진짜 엄마를 만날 자격이 있으니까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네, 감히 그럽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태민 씨와 당신 가족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수지는 카페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경숙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가슴 한쪽이 아프지만 다른 한쪽에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태민에게서 왔던 모든 선물을 상자에 담았다. 함께 찍은 사진들, 받았던 편지, 그리고 태민이 그려준 스케치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수지는 지연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연은 수진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태호의 사진을 보여줄 때는 소녀처럼 눈이 반짝였다.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선임도 했고요. 하지만 태민이네 집안이 워낙 영향력이 있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모두요. 수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연은 감사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당신도 상처받았을 텐데. 아이가 불쌍해서요. 어린 태호가 엄마를 만날 권리가 있으니까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계략에 노란한 것처럼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여자들이 서로 도와야죠. 그날 이후 수진과 지연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달 후 지연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태민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다는 것이다. 양육권을 공동으로 나누고 지연이 정기적으로 태우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수진 씨가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태민이가 당황했나 봐요. 수진은 지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비록 자신은 상처받았지만 적어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미술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지는 합격했다. 계약직 신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더 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태민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태민이 어느 날 미술관 앞에 나타났다. 잠깐만 시간 좀 줄 수 있어? 태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봄바람이 불어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너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 우리 집안의 계획에 동조했던 거. 다 내 잘못이야.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 태민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지연 씨와 합의했다며. 축하해. 이제 태호와 제대로 아빠와 아들 관계를 만들 수 있겠네.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와 대화를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태호에게도, 지연이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태민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눈을 바라봤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모든 걸 솔직하게. 태우도 내게 이미 호감을 가지고 있어. 너라면 좋은 새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민을 바라봤다. 아직도 자신을 새 엄마 후보로만 생각하는 태민의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다. 아직도 모르겠구나. 내가 왜 떠났는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태호가 있어서 널 떠난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를 속였기 때문에 떠난 거야. 그리고 수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난 누군가의 새 엄마가 되기 위해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라. 태민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우리 사이는 정말 끝인 거야? 그래, 끝이야.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고마워.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태민을 뒤로 하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1년이 흘렀다. 수지는 이제 미술관의 정규직 해설 큐레이터가 되어 자신만의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 일상의 예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예술의 교차점을 다루는 전시였다. 그날도 수지는 열정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현대미술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는 모습이 생기 넘쳤다. 선생님, 이 그림은 무슨 뜻이에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처음엔 슬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희망찬 것 같아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정말 훌륭한 관찰이구나. 예술은 그런 거야.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 안에 희망이 숨어 있지. 수업이 끝나고 미술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지연이 태호와 함께 찾아왔다. 이제 6살이 된 태호는 수진을 보자 반갑게 달려왔다. 수진 이모, 내가 그린 그림 봐요. 태호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었다. 와, 정말 멋지다. 미술관에 전시해도 되겠는걸? 수진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지연은 감사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덕분에 태호와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지연 씨가 용기 내서 싸웠으니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우는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혈연이나 결혼이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연대. 미술관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캔버스처럼 백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려나갈 이야기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